세종시력 38권 세종 9년 12월 1일 갑인 첫번째 기사 1427년 명성덕 2년 조의를 받고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력 38권 세종 9년 12월 1일 갑인 두번째 기사 살이란 영해의 죄수 백정 정상 주화를 교행에 처하게 하다. 세종시력 38권 세종 9년 12월 2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세종시력 38권 세종 9년 12월 2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력 38권 세종 9년 12월 3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3일 병진 두번째 기사 함길도 경원절제사 이징옥이 올린 사은하는 전. 그 글에 하늘로부터 명이 내리사 영광과 은총이 이미 극진하옵고 지극하옵신 인덕이 만물에 미치오매 감격함이 더욱 깊사옵니다.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옵고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용렬한 자질로 열함이 변방의 인명을 받자와 지킨지 5년이나 되오나 돌아보옵건대 틀끝만 큰 도움도 없었사온데 오늘날 이 미천한 논에 장록을 후하게 더 주실 줄을 어찌 뜻하여 싸우리까.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전구에 드문 일이옵니다. 이는 모두 널리 베푸시는데 마음이 두터우시고 포용하시는 도량이 넓으심을 받자와 앞으로 장졸들에게 더욱 충성하는 마음을 다하게 하심이오니 신은 간성의 책임을 다하여 삼가 나라를 지켜싸우며 산악 같은 성수를 빌어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4일 정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5일 모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5일 모 두번째 기사 환학과 홍련에게 무례하였던 죄로 조하군 도사 최증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다. 그 군의 절제사 한옥과 홍련에게 무례하게 하였음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김이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김이 두번째 기사 이 원생에게 외방에서 편한대로 살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김이 세번째 기사 최사강 성계 신장 심도원 등에게 새로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강은 이조 참판으로 성계를 병조 참판으로 신장을 중군 총재로 심도원 김을 신을 우군 동지 총재로 곽존중을 경창부 윤으로 이명덕을 한승부 윤으로 건도를 인순부 윤으로 박안신을 예조 참의로 고약해를 병조 참의로 최효손을 조화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김이 네번째 기사 판관 이익박이 백운흥을 고문하다 죽인 것에 대해 속장 70대만 처하라고 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충주사람 백운흥이 판부사 변계량의 아내 박씨를 능욕하였으므로 판관 이익박이 운흥을 고문하였는데 신장 58도를 쳐서 죽였으니 죄가 1장 100에 매장은을 징수하여 하겠나이다 하니 그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속장 70대를 차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을미 다섯번째 기사 진응사 이사금을 요동에서 멈추게 한 죄로 평안감사 하연을 충청도 천안군에 정배하다. 진응사 이사금이 길을 떠난 후에 또 해청을 잡았으므로 한꺼번에 바치려고 사금에게 길을 늦춰서 기다리라고 전지하였으나 사금은 이미 압록강을 건넌 후였다. 하연이 이를 아뢰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역마를 띄워 사금을 쫓아서 요동에 가서 멈추게 하였기 때문에 죄를 받게 된 것이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6일 김이 여섯번째 기사 성주죄수 염솥금과 신은죄수 김승량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김승량은 사람을 때려 죽였사오니 유리 모두 차명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출연 현감 양복례가 사주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너는 일찍이 사관을 지냈으니 백성을 근심하는 나의 뜻을 자세히 알 것이다. 이제 흉년을 당하였으니 흉년 구제하는 정책에 힘쓰도록 하라 하니 복례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지방에서 생장하여 민간의 폐막을 갖추어 아옵니다마는 다만 성품이 워낙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개 일을 쉽게 여기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나 그 일을 어렵게 여겨서 하는 이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니 너는 그것에 힘쓰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을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정사를 보고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이 원생에게 편한 대로 예방에 거치하게 한 것의 불가함을 아뢰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 원생을 원평에 살게 한 뜻을 사원부 장령 윤수미에게 전하다. 사원부 장령 윤수미를 불러 전지하기를 이 원생에게 경기지방에 편한 대로 살게 하되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가볍게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며 또 그 죄가 심히 중하지는 않으므로 이제 편한 대로 원평에 살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런 줄로 알라 하니 수미가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원생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온데 경기 안에 편한 대로 살게 하오면 옳지 않은 일인 듯 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원평과 포천은 모두 경기도이니 편한 대로 살게 하면 옳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지 인천국사 경지 용안현감 구서 장단현령 최덕하 등이 사주하다. 청량현감 고신민 등이 사주하니 임금이 불러 이르기를 지금의 수령은 곧 예전의 제후이다. 백성의 일을 내가 친히 맡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마음을 몸받도록 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항심이 없기 때문에 전령하지 못하니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령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농상을 권하여 생활을 즐겁게 하라. 근년에 가뭄이 들고 금년 겨울에는 기후가 불순한 까닭으로 내가 내년의 시절이 염려되니 각각 그 직책을 삼가서 성심껏 무율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양쪽에 기고리를 하였고 또 관을 썼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평안감사 권도, 함길도 감사 최견, 황해도 감사 박안신 등이 사조하다. 경상감사 이승진, 경상좌도 수군 첫째 사킴, 얼신 등이 사조하는 임금이 불러보았다. 지영덕현사 배담, 능성현령 곽도, 무주현감 문구종 등이 사조한 임금이 이르기를 외방수령은 직책이 지중하므로 내가 수령을 보낼 적에 반드시 친히 대면한 후에 명을 내려보내니 너희들은 각기 고을에 가서 농상을 장려하고 민생을 무율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 원생에 대한 임금의 사사로운 처치를 거두라고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서 이르옵건대 전자에 이 원생이 남의 노비를 계획적으로 빼앗고 이내 송유경 등에게 태조대왕의 휘압을 모사하게 하였사오니 그 죄가 천지사에 용납하지 못할 것이온데 전하께서는 특별히 너그럽게 대접하여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고 귀양 보내기에만 그치시옵더니 이제 또 외방에 편리한 대로 살기를 허락하시었사온데 무릇 이 원생은 이미 태조대왕과 공정대왕에게 죄를 지었은즉
전하께서 사사로이 처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시와 모두 대간의 청에 따르소서하니 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13일 병일 네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최견을 함길도 감사에 임명한 것의 불가함을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감사는 한 지방의 표준이오니 진시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북변 땅이 타국의 경계에 연하여 반드시 위신과 명망이 원래 현저하고 맑은 절개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라야 능히 인삼을 진압하고 색다른 풍속을 어루만져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매양 이를 선택하기에 신중히 하는 바이온데 최근은 행정의 재간이 약간 있기는 하오나 원래 지조가 없고 성품이 좁고 괴벽하며 너그럽고 후함이 없어서 전에 안변고우를 다스릴 적에 형벌을 혹독하게 하여 청렴하지 못하다 하여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견의 하는 바가 이와 같으오니 어찌 인심을 진압하여 지방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다시 덕망이 있는 이를 뽑아서 그 직임을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0일 1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살인한 충주 죄수 박어물대를 교형에 처하게 하다. 사람을 때려 죽였사오니 유리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0일 13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강목 통감을 강론하다 사병의 폐해를 논하고 이를 주장한 이천우의 식견을 칭찬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강목 통감을 강론하다가 당나라 번진이 오랫동안 병권을 잡은 폐해를 논할세 임금이 말하기를 사방의 폐는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예적에 우리 태종께서 군신에게 이르기를 사병을 혁파함이 옳다고 하시니 오직 완산군 이천우만이 파할만하다고 말하고 한두 사람이 반대하기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완산은 비록 학문이 없으나 식견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대답이 있었다. 고 하매 참장관 김자가 대답하기를 신이 천우를 보험에 참으로 어진 재상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드리는 이 서울의 크고 작은 인가가 송도보다 훨씬 장려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니 자가 대답하기를 서울의 인가가 송도보다 크고 웅장하기는 하나 사치하고 화려하기는 송도보다 못하옵니다 하였다. 번지는 당의 절도사이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명군의 군자감과 풍저 창고를 짓는 것을 미루도록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호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이문한 것을 본즉 연년에 군자감과 풍저창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경상, 전라, 함길, 강원 등 각도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이번 정원에는 나무를 베어 떠내려 보내도록 한 후 양식을 준다고 하였사오니 이 역사는 진실로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백성을 부리는 방도도 합당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이 몇 해는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라서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고 금년에 이르러서는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9월에는 지진이 있었고 10월에는 천둥과 번개가 있었어 여러 번 변괴가 일어났으니 진실로 전하께서는 두려워하시고 마음을 닫고 반성하여 백성을 편히 살아가게 하여 전심에 보답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심이 비록 시기와 사리에는 적당하지 할지라도 백성을 수고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출동시키는 것은 진실로 재난을 막고 인하를 가져오는 길이 아닙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 든든하여 나라가 편안하리라고 하였사오니 예전 성왕은 몸의 상처를 돌보듯이 백성을 돌보고 어린 자식처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위에 말한 사도는 비록 흉년에는 이러지 않았으나 또한 풍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군자간 풍처창 곡식을 노적으로 하여 둔 것이 오래였으나 뜨고 썩는 패단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사방의 고루 풍년들 때까지 더 기다려서 이 역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시고 아래로 백성의 생활을 염려하시어 이 일의 정지를 명하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금년이 비록 흉년이나 노임을 주고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데 무엇이 옳지 못한 일인가 하니 우사간 유계문이 아뢰기를 먼 지방의 백성들이 부역하러 왕래하면 홍농사 시기를 이를까 진시로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가 어찌 농사 때를 이를 것인가 하였다. 농사 때까지 이를 것이랴 하였다. 임금이 대선 김맹성에게 이르기를 경등이 어제 상소하여 최견이 수령으로 있을 때 피소된 일로 감사를 파직시키라고 청하였으나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견이 비록 백성들에게 피소되었으나 그때의 심리를 받지 않고 도리어 고소한 자들이 죄를 받았으며 고만으로 서울 벼슬에 임명된 것이 3, 4년인데 지금 어찌 다시 논하는가 하니 맹성이 대답하기를 함길도는 경계가 야인들과 연접하여 백성들이 간헐함이 많으므로 본래는 면망이 높은 사람을 보내야만 인심을 진압할 것입니다. 걔는 일찍이 한고를 맡아 지키면서도 백성에게 비소되었는데 하물며 한도를 지키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세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년 네번째 기사 각도 고을에 뽕나무를 심게 하고 그 숫자 등을 해유에 기재하라고 명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각도 고을에 뽕나무를 잠실 가까운 곳에 즉시 심어서 원래 심은 수와 더 심은 수를 해유에 기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다섯번째 기사 당진성을 쌓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4일 정묘 여섯번째 기사 보충군인 기인 별군 등의 대전 징수를 율문대로 하게 하다. 경조에서 계하기를 보충군인 기인 별군 도부 외에 조역 노자들로서 인력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 관사에서 대전을 징수하는데 하루에 일당에 20문에서 60문 어떤 때는 130문까지 받아서 많고 적음이 고르지 못하오니 신시로 옳지 못하옵니다. 이제 율문을 상고하건대 고공인의 임금이 한 사람의 하루에 1인당 60문이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각 관사와 경외관의 여긴에게 징수하는 돈의 액수는 율문대로 하고 임의로 가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0월 15일 무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5일 무진 두번째 기사 진위현감 민승서와 덕산현감 신의강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각각 너희 고을에 가서 백성을 무율하라. 금년은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비와 눈이 많지 못하니 나는 내년에 밀보리가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까 걱정스러우니 환상곡을 때맞춰 나누어 주어 구제하여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 하니 승스가 대답하기를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진원 현감 온도가 사조하다. 은도가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전라도는 황해도와 평안도처럼 신롱하지는 않았으나 이로써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백성을 구제하고 농사를 장려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16일 기사 두번째 기사 주화정은 김장이 군자감과 풍저창 짓는 것을 연계하기를 아뢰나 윤허하지 않다.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군자감과 풍저창을 제목을 배워서 수송하게 하오니 신등이 전일의 상소에 그 배단을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노임을 주고 부역시키라고 하오니 이는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신은 뜻이십니다. 그러하오나 금년이 비록 심한 흉년은 아닐지라도 병계가 여러 번 나타났사온데 많은 사람을 움직여서 집을 짓는 것은 천재를 막는 길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시절이 평화롭고 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매우 대체에는 맞는다. 그러나 아니할 수 없는 일을 미루어 끌어서 이룩하지 못한 것이 꽤 많으니 만일 풍년이 들면 마땅히 영주할 일이 어찌 한둘이만이겠는가. 조금씩 지어서 후일에 폐단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좋으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19일 MCN 첫번째 기사 영동현감 김자돈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보았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19일 MCN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의정을 만나서 하마하지 않은 임천년과 최득비를 징계하라고 건의하다. 홍렬경, 임천년과 소경, 최득비 등이 길에서 우의정 유관을 만났는데도 말을 타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천년 등은 다행히 조정의 뱃슬을 받아 오래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자하여 원로를 멸시하고 거만하고 우려하였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19일 MC는 세번째 기사 살인한 공주의 죄수 복대를 교영에 처하게 하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0일 개유 첫번째 기사 충주판관 210충 금성현령 서지경 맹산현감 조전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함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저기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하늘과 땅이 재변을 보이시니 내가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 또 겨울이 따뜻하고 눈이 적으니 내년의 농사가 염려된다. 대신들이 너희들을 수용으로 삼을만 하다고 하므로 이에 보내는 것이니 마침 진지할 때를 당하여 무유하는 데 마음을 쓰라 하며 백충이 대답하기를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등이 감히 힘을 다하지 아니하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마음과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0일 개요 두번째 기사 북병이 안정되면 와서 모친을 보라고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에게 전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에게 전지하기를 북병이 만약 안정되면 경은 와서 모친을 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첫번째 기사 기신제와 수륙제에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다. 정사를 보고 기신제와 수륙제에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초의 밀은 전혀 벌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라 수륙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기름불을 쓰는 것이 옳겠다고 하니 참이 고약해가 말하기를 수륙도량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이나 다과 등을 논의하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일에 글을 올려서 역설하였고 이제 또 이렇게 면대하여 간하니 뜻은 매우 옳다. 그러나 조정께서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양례대로 행할 따름이다 하니 약해가 대답하기를 만약 옳은 도리가 아니면 속히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8군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두번째 기사 회양도호부 사 권숭내 지 고원군사 2대 등이 사조하다. 최치, 양구, 현감, 원치 등이 사조한 임금이 불러보았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세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조비형이 송구를 잡았다고 보고하다. 임금이 곧 대우군 전광희를 명하여 연마를 타고 달려가서 모양을 보게 하고 곧 그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매를 잡은 사람에게 이에 따라 상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네번째 기사 향악은 종묘에는 쓰지 말고 문서중 광효전의 종헌에만 쓰게 하다. 내조에서 개하기를 종묘 제향에 옛 제도를 써서 향악을 섞어 연주하고 문서중 광효전에는 송예를 따라 전혀 당악만을 써서 서로 틀리오니 청하옵건대 향악은 종묘에는 쓰지 말고 문서중 광효전의 종헌에만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태종의 원종 공신이 이기령이 헌릉에 제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얘가 아니므로 허락하지 않다.
태정의 원종공신이며 좌의정으로 치사한 일기령 등이 헌릉에 제사를 베풀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상정소에 의논하게 하니 제조, 이직, 황희, 허조, 정초 등이 논의하되 지자도 스스로 제사하지 못하는데 신하로서 선왕의 능집에 제사하면 예가 아닙니다 하고 변계량은 논의하기를 신하가 선왕에게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를 행하면 불가하지만은 지금 위의 명하심을 품하여 오래 사모하는 쌓인증을 펴고자 함인데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하였으나 이직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6번째 기사 고려의 승지 임박 부자의 의로운 일에 대해 직첩을 내줌으로써 풍속을 장려하게 하다. 고려의 승지 임박이 그 부모가 죽고 끝의 누이 동생이 시집가지 않았는데 다만 여종이 셋만 있었다. 박이 그 동생 임근, 임수, 임주 등과 더불어 탄식하기를 우리 형제는 비록 노비가 없을지라도 모두 아내가 있으니 반드시 손수 밥을 짓기에는 되지 않을 것이나 누이는 지금 집에 있어서 만약 종이 없으면 누가 장가들려 하겠는가. 마침내는 반드시 몸소 정구 지역을 해야 할 것이니 참으로 가엾도다 하니 동생들이 모두 그렇다고 말하고 드디어 종과 재산을 다 주어서 시사 이후에게 시집 보내더니 이후가 말하기를 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종은 소중한 것인데 내가 어찌 홀로 차지하리요 하고 나누고자 하니 박이 말하기를 우리 집 일은 그대의 알 바가 아니다 하여 마침내 나누지 않았다. 박이 죽음에 여종 셋의 소생이 거의 30명이나 되었는지라 그 누이 동생이 남편과 의논하여 그 종의 자식들을 근과 수와 주에게 나누어 주고 또 박의 아들 임가에게 주기니 가가 굳이 사양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고 기어코 받지 않았다. 뒤에 가가 어떤 사건으로 직첩을 회수당하고 병을 얻어 공궁히 살게 되니 정부와 육조에서 가의 부자가 한 일을 애롭게 여기고 특별히 직첩을 도로 주어 풍속을 장려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7번째 기사 황해도에 열리어 효자의 사적을 감사가 아뢰니 정문을 세우는 등의로 이들을 치하하다. 황해도 송화현 사람 최번의 아내는 나이 13살에 번에게 시집와서 29살에 번이 죽고 번의 어머니도 과부이었는데 그의 의복과 음식을 모두 뜻에 맞게 봉양하였다. 시어머니가 시집 보내고자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효도로 봉양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시어머니의 나이가 94세에 죽음에 초상장례를 예대로 마치고 명절과 기일에 제사하기를 정성껏 하였다. 안악군 사람 박충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은 박민인이 나이가 15이고 둘째는 박선인이 나이 13이었다. 충우가 죽자 선이 미에게 이르기를 형님은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나는 그려하겠소 하고 이에 친히 돌을 져다가 무덤 삼면에 쌓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하고 초하루 보름으로 전을 들여 3년상을 마쳤다. 신은 현 사람 전 부사직 변달이 나이 25살에 갑사에 보직받았으나 아버지가 늙고 자기 몸이 또 독자이기 때문에 사직하고 돌아가 봉양하였는데 조석으로 친히 음식을 맛있게 하고 설과 명절에 반드시 술을 베풀어 헌수하며 아버지가 죽음에 3년을 염려하고 또 곁으로 집을 옮겨 살면서 드나들 때마다 반드시 고하며 매달 상망에 성명하고 전을 드렸다. 경전 11결을 멀리 사는 누이 3사람에게 나눠주어서 명절을 성명하고 제사와 전을 드리는 비용으로 삼게 하여 전세와 부역은 자기만이 부담하였다. 강읍 사람 유수는 집이 가난한데 어머니가 죽음에 그 처자를 숙부에게 부탁하고 묘 곁에 여막을 짓고 신을 삼아 팔아서 조숙 상식을 받들어 3년상을 바치었다. 감사가 이들의 사적을 기록하여 아뢰니 모두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고 또 서용하게 하였으며 번의 아내에게는 쌀 10섬을 하사하였다. 그려는 심요이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8번째 기사 하연과 같은 이유로 평안도 경력 정사 신의 관직을 파면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2월 21일 갑술 9번째 기사
전현감 박흥생과 그 아우 박흥거가 토지와 가옥을 다투어 서로 무고하니 이들을 취죄하다. 흥생은 흥거를 무고하기를 반혼한 신주를 흑덩이처럼 여긴다 하고 흥거는 그 흥생을 무고하기를 아비의 장산날에 술에 되취해서 주정을 하였다고 함으로 헌사에서 추액하고 모두 반좌되어 흥생은 장형 60에 처하고 흥거는 형장 60에 도 1년을 처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0일 20일 을해 첫번째 기사 하동현감 반년과 길주 판관 신희신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았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0일 24일 정축 첫번째 기사 유성이 나타나다. 유성이 대릉에서 나와 곧게 내리는데 크기가 물장군만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0일 24일 정축 두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다. 임금이 광효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였다. 왕세자가 아헌을 할 때 향악과 합주를 시작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4일 정축 세번째 기사 산호 김봉과 영광의 죄수 유인을 교형에 처하게 하다. 산호 김봉은 11살의 소녀를 강간하였고 영광의 죄수 유인은 사람을 때려 죽여 싸우니 유리 모두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1일 25일 무인 첫번째 기사 아산현감 권수종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았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0일 25일 무인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를 부르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0일 26일 김효 첫번째 기사 지평해군사 김포와 옥구첨 절제사 이승평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서 이르기를 각각 내 직분을 다하여 백성을 무율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7일 경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7일 경진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오니 편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다. 종친대군 이하가 입시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양년이 이천으로 돌아갔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7일 경진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내년 가을까지 번 올리는 것을 정지하기를 건의하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시군을 두는 것은 왕실을 호위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법대로 번을 정하여 올리는 것은 벌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는 사방에 곡식이 잘 되지 못하였고 또 경상, 전라, 강원 등의 지방은 이미 나무배는 부역이 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또 성을 쌓는 일이 있고 충청도는 곡식이 더욱 잘 되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싸우니 이는 진시로 전하께서 특별히 어진 은혜를 내리셔야 백성을 편히쉬고 농사에 힘쓰게 할 때이옵니다. 지금 병조의 통문을 보니 상항의 각도 시위군사라 명년 2월부터 시작하여 번을 올리라고 하였사온즉 지금 경기도가 흉년이 들어 시장의 고가가 뛰어오르는데 사도의 군사가 모여들면 고가가 더욱 등기해져 안팎이 함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오니 그 패단을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내년 가을까지 번 올라오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7일 경진 네번째 기사 상호군 한 을생을 보내 해청 한 마를 바치게 하다. 을생에게 의복과 신을 하사했다. 통사사역은 주부 김담을 차정하여 포로된 여자 중국 여자 대제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서 넘겨 맡기라 하고 대제에게 옷과 신과 모시와 배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38군 세종 9년 12월 28일 신사 첫번째 기사 춘추간에 잔치를 베풀어 주다. 세종시록 48군 세종 9년 11월 29일 이모 첫번째 기사 지덕천군사 성경진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았다. 세종시록 38군 세종 9년 12월 29일 이모 두번째 기사 좌사관 김효정이 양녕대군을 부른 일이 옳지 않다고 길을 올려 간하다. 세종시록 38군 세종 9년 10일 29일 이모 세번째 기사 군자감과 풍조창을 지을 제목을 베는 전라 강원 함길도의 군인을 놓아 보내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38군 세종 9년 12월 30일 개미 첫번째 기사
개미 첫 번째 기사 사마 현감 안서득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0일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혜류에 나아가 나희를 구경하다. 나희라. 세종실록 39권 세종 이구야